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성인입니다. 올해 이제 새로 시작되죠? 네, 그래서 1년간 함께 할 텐데, 오늘은 OT 좀 중요한 거 좀 해드리고, 강의는 뭐 특별히 하지 않을게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거냐면요. 일단 대상 특징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려주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냥 열심히 해라만 하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해요.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여러분들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복리가 이렇게 이거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적으로 뛰어나지고 그 다음에 뭐 심리가 어떻게 돼 이거 안 배우잖아요. 그냥 열심히 닥치고 애워. 그 오랫동안 뭐 가둬두고 뭐 기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발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는 대충 아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합격 전략 설명에서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자세히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하면은, 소술적인, 안 나오지? 네. 교육학하고 과교론하고 전공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과교론하고 전공은 같이 봐요. 네. 그리고 교육학은 3인 채점 해가지고 소수점 있어요. 네, 소수점이. 네. 소수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과교론 전공은 1점 단위입니다. 1점. 네, 3인이 시점해서 안 맞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과교론학 전공 같은 경우는 답이 일단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맞춥니다. 이걸.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채점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교수들이 출제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골고루 내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을 싫다고 버려버리면 엄청나게 리스크를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요. 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모의평가가 있죠. 평가원에 조치하는. 근데 고시 같은 뭐 기술고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이 그러니까 테스트가 없어요. 예비 테스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맞는 거. 그리고 시험마다 이 어떤 편차를 낼 때 많이 하는 방식이 뭐 객관식이냐, 그 다음에 서술형이냐, 아니면 임용 같은 약간 기입형 베이스에 가까운 시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간 배분으로 조절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한 문항당 몇 분이니까 교수들이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한때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분들이 이제 교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전공을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뭐 대학교 때도 대학교에서도 중간 기말을 다 출제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뉘앙스 맞추는 건 되게 잘 하세요. 네, 그러시고 근데 임용 같은 경우는 7, 8분 내외다. 네, 이게 10분이 넘어가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확 뛰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10분이 객관식인데 이제 객관식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객관식인데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물리는 수능 예로 들어보면 물원물투 비슷하잖아요. 뭐가 비슷하냐면 20문항에 30분 주죠. 20문항에 30분.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거냐 그거는 시험마다 달라요. 똑같이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물리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임용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 서술 약 기입형 베이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모범 답안은 객관식은 오픈하기로 돼 있어요. 객관식. 근데 주관식 서술형은 이제까지 뭐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회 엄청나게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들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하게끔 이때 고차가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못 이깁니다. 계속 소송을 걸어도 졌어요. 판례가 계속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잡는 기일까지가 너무 짧아요. 한 3, 4일, 4일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잡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처럼 몇십만 명 이렇게 있어갖고 집단지성, 그 다음에 강사들도 수십 명, 수백 명 있고 교사들까지 관심 가져가지고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엄청나게 몇백 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누가 봐도 빼박인 오류 같은 걸 좀 인정을 하는데 임용 같은 경우는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건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모범 답안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뭐가 안타깝냐면 만약에 모범 답안이 틀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는 잡을 수 있어요. 강사들도 잡을 수 있는데 모범 답안 자체가 틀려버렸으면 그런 식으로 채점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잡을 방법이 없어요. 모범 답안을 요청을 해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알겠죠? 판례가 나버려가지고 그건 조금 안타깝고요. 자, 시험 문항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학 20점 논술형이에요. 1시간 동안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B 이렇게 과개론하고 그 다음에 물리 전공 같이 봐요. 그래서 이건 80점 만점이고 A, B 해가지고 40점 40점씩. 그 다음에 기입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답만 쓰는. 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답하고 이제 풀이 과정과 함께 있으면은 일단 핵심 적어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총 합치면은 물리만 17망이고 이제 과개론까지 하면 6개 추가되었고 23개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A형, B형 합쳐가지고 23개, 9개, 9개, 8개 해가지고 A형 9개, B형 8개 이런 식으로 전공만 봤을 때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개론까지 합치면은 12개, 11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강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일단 뭐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까지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 물리 전공 그 다음에 사범대도 마찬가지고 4년에 배울 거를 7개월에 배우다 보시면 돼요. 4년에. 그러니까 압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시험에 맞게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있어요. 모든 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5급 시험이다. 뭐 구석탱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강의 시수가 많아져요. 일주일에 한 3-4번 해야 돼요. 왜냐면 2년은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시험에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우리는 2년 코스로 짜야 된다. 그런 강사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구석구석 나온다면. 그런데 임용 같은 경우는 낼 수가 있는 파트가 있고 없는 파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7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기초 베이스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전 같은 경우는 문풀 같은 거죠. 그래서 8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를 같이 해요.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예?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도 제가 제일 많이 내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10회를 내거든요. 그 다음에 6월에 한번 이게 여기는 안 써놨는데 6월에 한번 봐요. 예비 모의고사 보는데 그럼 총 합치면 11회예요. 11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 6회, 통합 모의 4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과개론까지 다 올해 출제가 돼요. 제가 다 낼 거예요. 네. 그래서 풀셋으로 본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8월에는 이제 기출 동영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종 적중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론 강의했던 수요일, 금요일이 10월까지 끝까지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똑같아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게 추가가 되겠죠. 나중에 모의고사는 일요일 날 이제 보는 거니까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업 마치고 미니 테스트랑 올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을 좀 복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실험 같은 경우 실험 지역도 있어요. 실험 지역 뭐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전 그리고 뭐 충남 충청도 2개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그러니까 이게 제약이 되게 많아요. 실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학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실험을 다 하면 장비가 너무 고가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강료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뭐냐면 12월에 강의 준비를 이제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험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일 강의를 해요, 제가. 내일도 실험 있고 토요일도 있어. 그다음에 12월에도 이제 책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이제 봐주는 건데 왜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랬었냐면 사람들을 보니까 한 번도 실험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거 좀 어렵게 나와버리면 멀뚱멀뚱 쳐다보다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2차 변별력이 좀 커진다고 이제 계속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조금 뭐 힘들더라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유도리 있게 좀 실험 같은 경우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하고 1월 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까지 다 짰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연구센터를 차리거나 하면은 면접하고 실험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되면 이제 외부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좀 잘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방문가계에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리교육론은 올해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교육론도 강의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리교육론은 5개월 강의로. 이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물리교육론 모의고사 아니라 통합이에요. 전공하고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정도에 끝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뭐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물리교육론이 쉽게 보이게끔 그리고 점수 잘 받게 해드릴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교육론적인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시간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2시에서 5시 되고 비슷하게 전공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카페 잘 활용하세요. 카페 같은 경우는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직접 달거든요. 지금 전공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파일 같은 경우는 한 4권 정도는 넘겼는데 12월에 모든 강사들이 다 출판사에서 넘기거든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출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미리 넘겨주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임용시험이 끝나고 넘겨줘야 되니까 시험을 보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출간은 두 권이 됐어요. 일반 물리학하고 물리교육론 기본서. 이게 일반 물리고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 기본서는 이제 두 권이 한 권은 기본서 같은 경우는 신규 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크게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일반 물리는. 그리고 전공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공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거를 전공책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알약 사건 때문에 30%가 날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급하게 썼어요. 일부를 제가 직접 다 타이핑을 다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같은 경우는 작년 출판본은 아주 좀 러프한 초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때도 제가 좀 추가로 해드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바뀔 거니까 일반 물리는 크게 안 바뀌었고 전공은 좀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전공 먼저 사지 마시고 전공은 순차적으로 3월 강의면 한 2월쯤에 출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마 2월 되기 전에 출간될 거예요. 이거는 다 넘겼거든요. 기출문제집은 어차피 이미 쓰여진 상태에서 업데이트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공은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면 출간됐다고 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보시고 그리고 1차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직강생 3개월 이상 수강자인데 저는 이제까지 50% 이내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임용이 적은 지역은 뭐 9대1, 10대1까지 있으니까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1.5배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1이야. 그쵸? 그러면은 1.5배수 하면 15%죠. 9대1을 하면 20% 가까이 될 거고.
그리고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거나 하면 한 5대1 되잖아요. 그러면 20% 내외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가만히 가잖아요. 그러면 20%는 합격이라는 소리예요. 1차. 맞죠? 공부를 안 해도.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통계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한 강의가 되겠죠. 실패한 강의. 통계보다 높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올라온 거는 63% 나왔는데 한 명이 누락돼가지고 한 명에 그래서 올해는 최종적으로 보면 64%입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합격 전략 설명에서 많이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점수 잘 상승해가지고요. 많이 오르신 분들만 5점씩 올리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시험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학부 때 어떻게 하면 학습적인 거, 그다음에 뭐 연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가르치는 것도 교수 하면은 교수도 가르치겠죠. 아니면 또 유명 인사가 되면 강연도 나갈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지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거, 뭐 철학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했더니 어느 정도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죠. 네? 가르쳐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실험체가 돼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많이 느낀 게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죠? 여기 올해 목표, 로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목표는 뭐예요? 시험을 합격하는 거잖아. 맞죠? 저는 물리를 잘하고 싶어요. 이런 분 있나요? 저는 물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싶어요. 이런 분 없잖아요. 물리 못해도 시험 합격하면 여러분은 장땡 아니야? 맞죠?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리를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올드보이의 그 말 있잖아요. 질문이 틀렸으니까 올바른 답이 나올 리가 있냐고. 질문이 틀렸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인지 그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임용에서는 임용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를 해야지 물리를 많이 아는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왜냐면 단적인 예로 제가 다양한 사람들 많이 가르쳐봤는데 제 제자들 중에 이제 국제올림피아드 출신들 있거든요. 세계에 나가서 보는 거, 그 한국 대표로. 걔가 수능도 한번 봤어요. 수능도. 올림피아드 금메달 출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 영재교,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모 영재교에서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수능 봤는데, 국어는 거의 한 8등급인가? 7등급 나왔고요. 수학은 한 3, 4등급. 그리고 물리가, 걔가 물리 올림피아드 나갔었는데 물리가 3등급 나왔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걔들은 무슨 훈련을 했냐면 증명하고 쓰고 이런 훈련을 했어요. 수능은 어떻게 돼?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알고 뛰어난 학생도 안 맞는 시험에서는 개판이 날 수 있죠. 네. 물론 연습사만 본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걔 성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S대 땡땡 학과를 갔는데 걔 성적으로 서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어요. 일단 언어가 8등급이니까. 네, 물론 이제 언어 한 열 몇 개 풀다가 잤다가 하는데 물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상을 좀 벌여야 되는 게 어떤 특정한 과거적인 면 아니면 특정 부류의 면이 우월하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험을 잘 보냐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 말은 뭐냐면 해보세요. 누가 운동 잘하게 보여요? 왼쪽 오른쪽. 누가 봐도 오른쪽이잖아. 맞죠? 이게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운동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누가 마라톤을 잘할까요? 왼쪽이죠. 답이 바뀐다고. 이해 가세요? 이 상태로 마라톤 나가면 5km, 10km도 못 뛰어요. 선수 뛰듯이 뛰면.
근육이 많으면 빨리 젖산이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단 말이야. 무겁잖아.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마라톤 선수가 너무 막 몸이 엄청 근육질이야.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헬스적으로 여러분 트레이너 받는다면 이 사람한테 받을 거예요? 안 받잖아.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올바르게 질문을 해야지 결론이 나와요. 알겠죠? 올바르게. 그리고 종마다 틀려요. 뭐냐면 어떤 거를 하는데 어떠한 상태가 필요하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아셨나요? 마라톤을 나가면 이런 상태를 몸을 만들어야 되고요. 격투기나 이런 걸 나갈 때는 이런 상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봤을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뭘 나누냐면 학습하고 연구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를. 학습은 뭐냐면 학습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학습은 모르는 걸 내가 익히는 거야. 아셨죠? 학습은 모르는 걸 익히는 거라고. 연구는 뭘까요? 연구는 아무도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연구는 그래서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대학교 연구든 아무도 하지 않는 거를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연구. 노벨상을 왜 개인 주겠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인류에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사상을 바꿔버리는 것도요. 뭐 상대론처럼 양자역학처럼 사상을 바꿔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연구는 안 헷갈려. 학습하고 시험을 헷갈리더라고. 학습하고 시험을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질문이 틀렸으니까 올바른 대처가 나올 수가 있냐고. 시험은 뭐냐면요. 시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과연 뭔지. 시험은 물어보는 거에 내가 아는 걸 답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학습은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시험은 물어보는 거에 내가 답을 하는 거라고. 출제자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출제자가 이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와 나는 엄청 잘한 것 같다. 그럼 돼요? 개판이죠 그럼. 네, 그걸 삽질 공부라고 그래요. 출제자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제자는 마라톤 시험 보는데 여러분이 이 몸 키워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말해.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은 학습하고 좀 연계가 돼 있죠. 왜?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오잖아. 지금 당장 시험 봐도 합격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앉아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학습은 학습과 시험을 적당하게 구분하고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방식과 이제 종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시험 방식.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임용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시험 방식이. 네. 완전히. 수능 물리2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일반 물리 하듯이 가르치려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방식이 달라지면 강의 방식도 틀려져야 돼요. 이것처럼. 마라톤, 격투기 이런 것처럼. 네, 그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보면 그럼 시험을 볼게요. 시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을 위해서는 세 가지. 뭐가 있냐면 암기, 반복, 그 다음에 기출. 기출은 뭐가 있냐면 출제자가 숨어 있죠.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출제자는 나 이렇게 낼 건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질문 자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면 올바르게 해야지. 맞죠? 올바르게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멍청하게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고.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인 걸 잘 보세요. 암기랑 반복하고 기출을 딱 연상을 했을 때 암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닥치고 외워요.
가장 멍청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요. 전공책을 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 그거는 어떤 시험에서 통용되냐면요. 한자 능력 있죠.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한자 능력 시험. 이런 시험에서 또는 학력고사. 예전에 혹시 그 기억나세요? 학력고사. 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가? 학력고사 볼 때 교과서만 봤어요. 교과서 달달 외웠어요. 그때는 됐어요. 그때가. 진짜 교과서에 달달 내고 막 꽈서 내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허용이 됐다고. 근데 지금 수능 제도는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수능 제도는 이거를 보고 추론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좀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확 이 붐이 불어버린 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됐죠. 그거는 사회 흐름이에요. 뭐 사교육을 일부러 키우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흐름적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네, 암기는 닥치고 애운다라는 발상을 시험마다 바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반복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거 아시겠죠? 왜? 내가 반복을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내 효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은행원이 만약에 우리 그 돈 세는 거 없다고 해봐. 여러분이 1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100만 원은 씌우는데 한 5분씩 걸려봐. 그럼 답답하잖아. 그럼 손님 이렇게 줄 서 있고. 근데 100만 원 딱 꺼냈는데 대충 착착착착 세는데 한 10초 걸리면 좋잖아요. 효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 기출 같은 거 뭐냐면 기출을 안 보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안 봐도 좋지만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형태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가장 잘 보는 방법 하나 있어요. 출제자 매수하면 돼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 출제자 답안지를 얻어가지고 애워버리잖아.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전날에 임용 답지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깜방 가요. 알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걸리면. 그래서 그게 할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임용 같은 시험에서는 어떤 암기를 해야 되면 일단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공식 같은 경우. 아셨나요? 공식 같은 경우를 암기를 할 때는 공식 또는 기본 개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체계를 목차라 가죠. 체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아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역학은 어떻게 돼 있냐 뭐 일반 물리는 어떻게 돼 있냐 전자기는 어떻게 돼 있냐 전자기는 전자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전자기면은 탁탁탁탁 있어갖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고 이런 식이 돼야 돼. 그런 식으로 이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은 어떻게 되냐면요. 반복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금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임용은 제한 시간이 있다 그랬죠. 1년 코스로 준비하니까 나는 3년 5년 코스로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솔직히. 5년 저는 임용을 5년간 준비할 겁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네.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은 어떤 식으로 왜 이제 우리가 반복 같은 경우는 왜 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가 사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첫눈을 타고나신 분들, 사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사진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네,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이거 찍어버려요. 탁 찍어요. 그래서 그 암기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 보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막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이거 찍어버리니까. 이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거는 자기 기준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좀 집중력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 10번 이상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의도 그렇게 짰었고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뭣도 따라 다른데 일단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 그리고 난이도 쉬운 거 내가 좀 약한 부분 네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발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이 3번 봤다. 나도 3번 봐야지. 이거 전혀 다르다고요. 남들이 3번 볼 때 내가 10번 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진 기억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건 아니지. 부럽지만 할 의미가 없잖아요. 걔랑 나랑 뭐 부러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거 해서 뭐해? 걔는 그런 거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올라왔을 때 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안 까먹을 때. 한 달 뒤에 봤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이 반복 훈련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보통 한 10번 이상 정도 되면은 안 보고 계속 이렇게 해보면. 근데 물론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래도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거라고. 네,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전공적인 이런 게 좀 지식적인 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어떤 파트를 좋아하고 그런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뭘 낼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 돼요. 물론 100% 예측할 수 없죠. 그거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에 뭐 나온다 그랬는데 틀려본 적이 없어요. 네, 올해도 광적 투는 게 나온다 진짜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가지고 네,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올해 틀려봐야 되나? 안 되겠죠? 여러분 피해자가 되니까. 올해도 맞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엿장수 마음대로 한 500개 던져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최소로 해서 나온다 하면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이는 거지 그냥 무당처럼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논리 흐름에 따라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방향이 올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게 베이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공부를 할 때 베이스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계획표 작성하세요. 아셨죠?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맞잖아. 공부는 1년 코스로 되는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몰라. 그냥 강의만 쭉 따라가다가 하다가 내가 성적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계획표는 작성할 때는 뭐냐면 잠깐 일로 오면 50%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에 50%만 하세요. 그 정도로. 하루에 100개 풀 수 있으면 50개만 풀게끔 계획표를 작성하라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풀 컨디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친구 약속 있을 수 있잖아. 놀러도 가야 되잖아. 1년 동안 360일 공부는 어떡해. 그쵸? 네. 그리고 쉴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0% 정도로 맞춰서 작성하시고요. 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쉬고 내일 뭐 빡시게 하면 되겠지.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요. 약속은 안 어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한 번도 숙제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선배들이 저 술 잘 먹으니까 선배들이 술자리 많이 불렀어요. 새벽 1시에 술 마땅치 해가지고 내일 숙제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고 자야지 성이 풀렸었어요. 왜냐면 한 번 어기면 나중에 또 어겨요. 나중 어김에 대해서 희망을 준단 말이야. 한 번 어겨본 사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어기지 마세요. 네. 아파갖고 쓰러져갖고 그거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 웬만하면 어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낮춰주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50%. 풀로 채워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80%는 뭐냐면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음악 꽂고 음악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사기치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시험에서 갔을 때의 집중력이 100이라고 치면 한 7, 80% 정도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세우라 내우라 너무 편안한데? 너무 편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독서하는 거예요. 독서. 네, 이렇게 쭉.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재밌었다 그러면 야 줄거리 말해봐 모르잖아. 대충밖에 모르잖아. 명장면밖에 모르고 이거 야 이런 명장면 있었어. 응? 그리고 한 100번 보면은 뭐 대사도 외우잖아요. 뭐 근데 한 번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초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 영화 볼 때 무조건 모든 장면 모든 대사를 기억해 이런 사람 없잖아. 재밌어야지 이거 재밌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집중력으로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7, 80% 집중력으로 공부하세요. 그게 시간을 벌어들이는 그거니까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뉴턴 3법칙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거 하나라도 대보실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변하는 거 딱 하나만 대보세요. 있어요? 대보세요.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 때 단 하나라도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있냐고요. 태양도 질량 변하는 거 아시죠? 없어요. 건물 같은 것도 낡죠? 여러분 늙죠? 물건은 변하잖아. 가치가 떨어져요. 없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라고. 관성의 법칙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뭔가 투입이 돼야 돼. 여러분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부 때 잘했는데 학부 때 막 전공 A뿔 받았는데 뭐 하는데 그 현상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막 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 자기는 현재 살지 않고 과거에 살고 있거든. 그게 가만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공 같은 경우는 3개월 딱 손 놓잖아요. 그러면 금방 까먹습니다. 50% 까먹는데 3개월도 안 걸려요.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수들도 계속 수업 준비를 하고 막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도 까먹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관성 법칙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남아있다? 없어요. 가만히.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거를 현상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아셨나요? 노력을 해도 현상 유지가 될까 말까 한다고. 알죠? 노력을 해도. 네. 그러니까 일반 물리 공부하고요. 나 일반 물리 잘했어. 오케이, 이해했어. 저기 뒤에 전자기학 양자 공부하고 있을 때 일반 물리 가만히 두잖아요. 일반 물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꼭 명심하세요. 꼭 이 세상의 관성의 법칙이 가만히 두고 현상 유지가 되는 관성의 법칙은 단 한 개도 없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스도 법칙은 뭐냐면요. 성장하는 데는 더 돼요. 성장하는 데는 이렇게 스텝으로 탁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 그게 그래서 짜증나. 쭉 가다가 툭 튀어요. 성장이. 근데 쇠퇴하는 데는 정말 급가속에 붙어버립니다. 확 쇠퇴해버려요. 여러분들 하락하는 까먹는 속도는요. 급격히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가스도 법칙. 그 다음 작용반작용 보면 뭐냐면요. 똑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이렇게 좀 물리적인 실력이 탁 뛰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고통이. 그래서 이게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하고 뭐하고 이런 고통이 필요한데 그래서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으니까 이게 싫거든 반복이. 맞잖아.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나중에 또 까먹으면 성질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이해하는데 시간 투자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고통이 필요하다.
명심하고 그 계획표를 꼭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기초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 미적분학이 잘 안 돼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럼 도대체 뭐 했어요 이제까지? 맞죠? 맞잖아. 그런데 배우러 왔잖아. 배우러 왔으면 불평불만을 지우시고요. 배우시면 돼. 알았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볼 때도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뭐 제가 시험 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떨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 나갔고 이게 아니라 아까 하는 말이 저는 어떤 타겟을 했을 때 되게 분석적으로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대응법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응법이 남들보다 훨씬 전략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승기를 먼저 잡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칠 때 저는 절대 안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저는 학벌하고 학부 성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고용해서 바로 써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가 뭐가 중요해? 이해가시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 스타트가 내가 낮으면 오르면 되잖아. 근데 왜 낮은 상태에서 계속 불평불만만 갖고 있냐고. 높으면은 그거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짜증나요. 왜? 더 빨리 까먹거든. 많이 가면 가질수록 빨리 까먹어요. 없잖아요? 잃을 게 없어. 맞잖아. 없는데 어떻게 까먹냐고. 없는데. 전공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엄청 행복해야 돼. 왜? 까먹을 게 없거든. 근데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올수록 까먹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발상을 좋게 생각하세요. 쟤가 뛰어나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아, 쟤는 잃을 게 많네. 골든 크로스 할 수 있어.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학벌이랑 이제 성적이랑 이런 걸 좀 봐야 될 때가 있지. 내가 연구센터를 차려가지고 어떤 걸 써먹을 때.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CEO야. 당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막 써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하버드 출신 있고 제가 있어요. 누구 뽑을래? 아부하지 마시고. 하버드 프로그래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걔는 막 경영 자격증까지 있어. 펜실베니아 막 왓슨 스쿨 나오고 걔 뽑아야지. 맞잖아. 이해 가세요? 고용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얘를 키워가지고 3년 뒤에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월급 주는데. 그래서 고용은 이걸 봐야 할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아니요,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학벌이 더 빡세졌대요. 왜? 오히려 더 드러나 버린대요. 가렸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뭐 하는 게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평가를 했더니 오히려 학벌이 더 빡세졌대요. 그래서 막 그걸로 배정하고 지역 배분하고 이렇게 이유가 이거예요. 왜? 역효과가 나버리더라. 오히려. 예, 그것도 얌체가 있어요. 막 서울대 일부 드러나려고 막 관악부 이거 일부러 찾아갖고 들고. 예, 그건 내 꼼수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는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벌하고 학부 성적은 전혀 관심 없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느냐, 막 모르는 걸 연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데이터를 계속 모아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태도와 습관이 좋아요. 다 필요 없고. 학벌 좋다고, 뭐 대학교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떼고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때 이제 과고랑 그 다음에 영재교 막 이런 많이 이제 뽑는 좀 추세여가지고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1, 2학년 과정을 다 띄고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잘 할까요? 아니에요. 목표의식이 상실되니까 그걸 배우지 않는 학생들, 뭐 일반 물리랑 미적분학, 화학이랑 뭐 생물이랑 이런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따라잡는데 6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는 사람하고
현상 유지라는 사람이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거 발생하는 시점이 얼마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뭔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와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했어요. 대부분.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발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할 시간에 밝게 생각하라고.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까먹을 게 없다. 이제 배우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뭘 하든지 관심 두지 마세요. 누가 뭐 하니까 그냥 스터디 이렇게 하시고 정보 교환은 괜찮은데 누가 뭐 하면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맞잖아. 한도 끝도 없어요. 연봉 1억인 사람이 연봉 10억 불하고 연봉 10억이 연봉 100억 불하고 연봉 100억이 1000억 불하고 1000억이 2정 불하고 그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만수르까지 갈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에 불행하니까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불평불만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명심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부모님에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향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공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노는 걸 좋아하는지 게임을 좋아하는지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른데 의지를 갖고 어떤 거를 습관을 교정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고통이 엄청 달라요. 고통이. 이거랑 똑같아요. 자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대박이네. 오른손잡이죠 다. 오른손잡이를 여러분 내일부터 왼손잡이 하세요. 그러면 바로 글씨 잘 쓸 수 있으죠? 아니죠. 네,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른손 부러뜨리면 돼요. 맞잖아. 오른손 깁스 시켜버리면 되잖아.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 그냥 깁스를 시켜버리면 되잖아. 안 부러지도록. 오른손 못 쓰게 깁스를 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왼손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네, 근데 왼손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면 금방 늡니다. 글씨가. 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습관도 3개월이면 고쳐져요. 진짜로. 정말 고쳐져요. 그래서 이 습관 고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해야 돼. 그래서 애우는 걸 좀 애우고 그다음 반복해야 되고 직접 당일 복습하셔야 되고 이거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현상 유지가 바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 습관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도루묵 돼버립니다. 네, 기본.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그리고 상승까지 6개월. 어떤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성과가 좀 드러나는 거는 습관이 교정이 돼야 돼요.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와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현상 유지 상승 어느 정도 딱 스텝이 딱 뛰잖아요. 레벨이 차이 난다 그러죠. 레벨 차이 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 과정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나기 시작해. 왜? 헬스 가갖고 맞잖아. 막 한 3일 했는데 막 근육 이렇게 붙고 하면 좋잖아. 살 쭉쭉 빠지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어떤 현상 유지를 하는 나쁜 쪽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그건 있어요. 변화하려면 잘 되돌리고 변화하려면 되돌리고 이런 성격인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그런데 이 가속도 없거든요. 어떤 것도 성장하는데도 가속도 없대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확 이렇게 뛰고. 그래서 그리고 천지개벽 임용판에서 천지개벽 1년도 안 걸려요. 아셨죠? 1년도 안 걸리니까 꼭 명심하세요. 처음에 내가 뭐 미적분학도 안 배웠는데 학부 때 저 전공도 막 화학이었는데 뭐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나한테 그런 말 하면은 그때까지 뭐 했냐고 네 이런 소리 나오니까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나이잖아. 어린애들이 아니잖아. 맞잖아요. 어린애들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는 사람은 놀았을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놀아야 돼. 무조건 놀아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막 가둬놓고 너 놀아야 돼. 무조건? 없잖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했으니까 그 과거는 지우라고. 습관을 바꾸면 되니까. 따라오셨죠?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태도와 습관이 좋아야 돼요. 태도와 습관. 네.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좀 빨리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항상 그 과거에 젖어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학부 때 공부 잘했는데 내가 뭐 작년 1차에서 엄청 잘 봤는데 아니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거 다 의미 없어요. 리셋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셋.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나는 배운 게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공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 배울 게 많구나. 내가 배울 게 많으니까 잘 이렇게 계획 잘 세워가지고 배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게 체계적으로 잘 메꿔가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으니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전공이 자기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나는 저기 다른 데 또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교육학 과개론도 좀 뭐 만점 가까이 맞아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객관화. 비관하지 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해라고요. 알겠죠? 비관하지 말고 급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반 물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전공도. 그렇죠? 그러면 항상 명심했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전국 수석으로 합격, 난 무조건 전국 수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지역 수석으로 해야 된다. 있어요? 아니잖아. 선택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수석으로. 근데 수석한다고 해서 타이틀 안 줘요. 맞죠? 경기는 이제 좀 집 근처로 가고 서울은 뺑뺑이에요. 뺑뺑이. 서울 같은 경우는. 네. 합격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합격만 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크게 높지 않아도 돼요. 커트라인에서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커트라인에서. 막 커트라인에서 나는 무조건 막 30점, 40, 뭐 20점, 30점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긴 해요. 2차에 엄청 자신 없거나 2차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덜덜덜덜 떨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그것도 이제 교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거나 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되돌아와서 보면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해석해야 돼. 이게 아니라 좀 똑똑하게 하자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내가 한 8, 90 정도를 일반 물리 8, 90번 정도를 해결을 하고 나머지를 복습을 하고 내가 시야가 커지고 성장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상위 이걸 보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뭐 미적분학 볼 때 무조건 미적분학 엄청나게 어려운 막 29번, 30번, 21번 이런 수능 문제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 나중에 공부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처음에는 뭐해? 기본 거부터 하잖아. 기본. 그렇죠? 기본을 먼저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외우고 그 다음에 완전히 꽈서 나온 걸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전공이 어려운 게 있으면은 쉬운 걸 하고 내가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좀 놔두셔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어차피 알게 돼요. 알겠죠? 네, 어차피 알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뭐냐면 임용을 봤을 때 한 지역수석 이상 그 정도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 정도 필요해요. 10,000시간. 10,00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씩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10시간씩 3년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있잖아.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롭다.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10,000시간 정도 필요해. 하루에 10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정도.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똑똑하게 해야 돼요. 모든 파트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문항을 많이 풀면 풀수록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주냐면 집중도가 줄기 시작해요. 파트별 집중도. 맞죠? 예를 들어서 임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2만 문제를 가지고 뿌려요. 여기서 내겠다. 성적 똑같아요. 커트라인 똑같다고. 2만 문제에서 뿌려도 여기서 내겠다. 여러분 2만 문제 달달 외울 자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2만 문제가요. 전공책 다 합쳐도 2만 문제 될까 말까예요. 이해가세요? 시중 전공책 모든 문제 달달 외운다고 해서 임용 살짝만 바꿔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구단 못해서 그 산수 칠수하냐고. 아니라고. 네.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전문가가 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를 다 할 수가 없으니 파트를 선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항을 줄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 그거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야지 파트를 이 파트를 지우고 이거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팩트 있게 조금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를 공부를 할 때 내가 3개를 해야 될 걸 한두 개도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해드리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완벽해야 된다는 발상을 좀 버리세요. 뭐가 완벽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세요. 아셨죠? 시키는 거. 아, 나는 왜 구멍이 있는 거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할리데이 서웨이 보고 막 뭐 하는데 나는 왜 안 봤는데 불안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뭐냐면요, 시험에 대한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시험,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물리를 잘하고 싶냐고,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냐고. 나는 와 진짜 물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성적은 엄청 안 나와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 아, 막 재밌어. 엄청나게. 그런데 성적 갔는데 다 떨어졌어, 막. 통계적으로 한 20%, 10%, 20%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점수를 잘 받으러 온 사람이지, 물리를 잘 하기 위해서, 아, 난 물리가 이제 뭔지 알아겠어. 아, 이제 연구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아, 나 가르쳐도 되겠어. 이게 아니라고. 시험을 잘 받기 위한 전략, 내용, 이거를 토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막 물리를 전체적으로 전공을 우리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명심하세요. 그리고 토익 만점자가 옛날에 인터뷰했는데 자기소개 못한 거 아시죠? 스피킹을 못해.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토익 점수를 원해서, 요즘엔 스피킹을 원합니다. 아셨죠? 네, 저 때도 막 스피킹 점수 내라 그랬어요. 근데 스피킹이 필요 없다고 하면, 외국에서 살아. 나는 막 엄청나게 원어민하고 대화 잘해. 거의 네이티브야. 토익 봤는데 700 나왔어. 그런데 스피킹을 못해. 토익 맞는데 만점 나왔어. 성적 내래요. 근데 프리토킹 이런 거 안 봐. 그럼 누가 이겨요? 만점자가 이긴다고. 이해 가시죠? 물리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 막 엄청나게 잘해. 나 말 알려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 몇 개 해가지고 전공이 40점도 안 나왔어. 근데 내가 잘해갖고 48 나왔어. 그럼 내가 이기는 거라고. 아셨죠? 시험은 잘하냐 못하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점수 잘 받는 사람이 장땡이 돼버려요. 알죠? 그래서 시험답게 공부를 해야지 뭐를 실력이 뛰어나네 뭐 하네 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다 필요 없어요. 네, 알아두시고요. 우리 목표다. 점수액 쓰기 목표다. 네? 너무 잔인한가요? 아닌가? 너무 물리 실력도 키우고 싶은데 이런 거야? 물리 실력도 키워드리게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목표, 알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하고 좀 생각을 잘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을. 내가 이제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전략이 있었나? 전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무방비 상태의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전쟁이야. 맞잖아. 왜냐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해요. 왜? 시험을 다시 볼지 안 볼지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투자적인 것도 해야 되죠. 근데 남들은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돼 있어. 물론 졸라 빡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목표가 합격해야 되잖아. 그러면 격차는 점점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내 목표가 그런데 다시 보지 말자. 알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해드린 거. 이게 잘 안 알려줘요. 다 이러잖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알죠? 올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강의는 과학적으로 설계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파트별로 일반 물리면 일반 물리, 역학이면 역학, 전자기, 양자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왜 배우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진짜 풀리는구나. 내가 알고 푸는구나 하면 재밌어요. 목표가 점수 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닝 학습법은 뭐냐면요. 임용시험이 되게 독특한 게 임용시험보다 살짝 어려운 게 이제 고시로 가거든요. 5급, 7급 이렇게 5급 고시로 가는데 5급 고시는 이 오타쿠들이 있어. 오타쿠들. 뭐냐면요. 100대 1 그러니까 20, 30대 1, 40대 1, 50대 1 이런단 말이야. 일부는 막 2명 뽑는데 200명 지원을 해요. 그러면 엄청 경쟁률이 빡시잖아. 그리고 5급이면 여러분들 9급에서 5급 가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못 가요. 결론은. 7급에서 한 급수를 가는데 보통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뭐 보너스 점수 말고 인사고과 하락 점수 말고 평타로 치면 7, 8년 걸립니다. 한 급수 따는데. 세 급수를 9급, 그러니까 8급, 7급, 6급 세 급수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평균 2, 30년 걸려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20살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을 해서 20살 초중반에 5급을 딱 봤어요. 그러면 어때 돼? 30년을 못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빡시게 공부하잖아. 대표적인 게 예전에 사법고시가 그랬고. 사법고시. 딱 따는 순간 5급이잖아. 그랬죠? 기술고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고시라고 하죠. 행정고시. 행정고시도 이과,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어요. 이과. 5급. 한 방에 가는 거.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게 얻는 게 크면은 오타쿠들이 있다. 엄청 빡시게 해서 구석구석 내버려요. 용어도 좀 다르고.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그거는 너무 구석적인 거 있고 막 그다음에 보이시오도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공부법이 좀 틀려야 돼요. 그리고 오타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반 이상을 맞아요. 왜? 일단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세츄레이션 돼 있어. 엄청나게 빡시게 공부하니까. 엄청나게 빡시게. 맞잖아. 100대 1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없게 100대 1, 50대 1 해버리면 50명 중에 한 명 합격하는 거 아니야. 50명 중에. 그래서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공부하는데 임용시험은 조금 달라요. 임용시험은 뭐가 다르냐면 경쟁률도 애매하게 형성돼 있어요. 한 5대 1 이 정도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도 이게 편차가 조금 있어요. 편차가 커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만점을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때냐면 일단 사람에 따라 다른데 물론 계산력이 뛰어나고 내가 뭐를 좀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뛰어나니까 버릴 필요가 없다. 나는 시간이 남는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대부분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버릴 생각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그러니까 A형, B형 한두 문제를 버릴 생각 하셔야 돼요.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수하기 너무 좋은 시험이야.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계산을 많이 해야 돼.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자, 첨자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본다. 올해 볼츠만 상스 올해는 볼츠만 상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광자 통계에서. 근데 원래 볼츠만 상수가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문자가. 이렇게 쓰면 틀려버립니다. 다 틀려요. 올킬.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답이 예를 들어서 4점짜리인데 볼츠만 상수가 모든 문항에 볼츠만 상수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면 이렇게 쓰면은 올해 이렇게 쓰면은 빵점 받아요. 근데 만약에 다 문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첨자, 그 다음에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반경이 이런 식으로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R로 많이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 맞지 않았냐? 틀려 끄서버립니다. 이걸 엄청나게 꼼꼼하게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계산 이거를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피드백 받아보면요. 대부분 다 뭐라 하냐면 쌤 저 못 푼 문제 때문에 아쉬워. 이게 아니에요. 계산 실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부분 열이면 열 다 똑같은 소리예요. 계산 실수, 문자 실수. 그거에 아쉬워하지 뭐 못 푼 문제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임용이 되게 독특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닝 학습법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고 강의를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건지. 예, 이거를 왜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내가 고안을 했냐면 선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 먼저 풀고 그래야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잖아.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나중에 풀 건지 이것 때문에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드릴 문제가 1000문제 내외예요. 한 1000에서 1500 사이거든요. 1500 사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복습해 보세요. 이게 본지도 몰라요. 진짜로. 이거 봤어 내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부러 딱 그 정도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문제 막 많이 주면은 막 막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죽이는 짓입니다. 특히 임용시험 같은 이런 시험에서는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상위권을 제외한 중하위권이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부터 싹 죽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고 허덕 가다가 불완전한 상태로 딱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계획표는 꼭 작성하세요. 아시죠?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게 시작이 안 돼요. 계획표 작성하시면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좀 적어보시고 네, 잃을 게 없으면 써놓으세요. 나 잃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많이 하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자꾸 글로 적어 놓으세요. 계획표 할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뭐 50개 풀기 50개 풀지 마세요. 뭐 역학 뭐 복습하기 그 다음에 뭐 10개 문제 풀기 세 번은 그 다음에 이전 거 다시 보기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대충. 그러면 그냥 멍청하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했다 아이고 잘했다 끝. 뭐 이거 다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OX 게임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얻은 거랑 나중에 다시 볼 거를 적어두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역학을 공부를 했는데 나는 충돌 공식이 다시 보기. 오늘 봤는데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 나는 르장들 역학이니까 여기서 볼까요? 10개 봤는데 이거 르장드르 문제가 르장드르 뭐 경계 조건이 헷갈려. 경계 조건 혼동. 아니면 내가 계산 실수를 어디서 해 자꾸 뭐를 이걸 왜 계산 실수를 이걸 자꾸 하지? 예를 들어서 뭐 벡터 표시를 벡터 혼동. 그 내가 얻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얻었어 너무 기뻐. 그런 거를 근데 내가 얻었으면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걸 적어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했는데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안 까먹어야지 하고 적어두고 얻었으면 기쁜 것도 적어두고 부족한 것도 적어두세요. 그럼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발자취를 거쳐왔는지가 보여요. 복습이 패턴이. 그리고 나중에 이거 맞아. 이거 중요했지. 내가 이거 문자 실수했지. 벡터 실수했지. 이런 거. 이것만 쭉 보면은 내 걸어온 발자취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하지 말라고. 이거 했다. 아이고 좋아라. 했다. 이게 아니라고. 안 했네. 중간만 했네.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계획표 작성할 때는 여유 공간 또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의미 있는 걸 적어두고요. 만약에 이거를 못했어. 내가 아파서 못했으면은 한 10일 일요일에 하기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아파서 못했으면 미뤄두는 거.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50%를 여유를 두라고. 왜냐하면 한 3일만 못 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려요. 풀로 해버리면. 그런데 50%에서 3일을 분산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똑똑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엄청 좋거든요. 나중에 계속 이거 뭐 실수하는 게 계속 나와. 문자 실수. 아, 나는 왜 자꾸 A를 R로 쓰지? 뭐 하는 거? 이거 적어두는 거야. 아, 젠장. 내가 오늘 또 그랬다. 한 3번만 하면, 아, 나 바본가? 이런 생각 들어요. 바보 아니니까 이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계속 써두는 거야. 실수하는 거. 오늘 의미 깊었던 거. 새로 알았던 거. 이런 거 써주면은 중요하니까 알아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떤 걸 학습을 할 때는 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는 걸 잘 잡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말씀드리고 진도는 다음 주가 아니라 금요일부터 나갈게요. 금요일부터 할 테니까 책 그 복습 좀 해오시고요. 복습 이렇게 보시고 처음에는 쉬워요. 그리고 시간 남을 때 미리미리 다른 것도 해주세요. 뭐 기출 분석이라든지 물론 기출 주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른 거 교육학이라든지 과교론이라든지 이런 거도 어느 정도 대충 좀 봐두세요. 나중에 가면 진짜 바쁘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알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